이 5천이라는 금액이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 소액 투자 5천만 원으로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5천만 원에 대한 돈의 가치가 과거하고 지금은 좀 다르겠죠. 지금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 젊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가정하고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처음 투자했을 때 그 15년 전 그 시점에 5천만 원하고 지금의 5천만 원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5천만 원이 지금은 거의 1억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대기업의 연봉과 지금의 연봉은 많이 다르거든요.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죠. 만약에 이거를 1억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를까요? 1억을 늘린다 한들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자로 가는 이 사다리는 점점점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보다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소액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여러 채를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한 채만 사가지고는 사실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냥 뒤처지지 않을 수준인 거죠. 그러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것보다 앞으로 사다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없어지고 있구나. 그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다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분들은 여전히 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곳 하나 사고 남은 돈 가지고 덜 똘똘한 거 하나 더 사두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자금 여력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은 소액으로나마 하나라도 좀 사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억이라는 또 금액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략 그 강의 시간에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금 1억으로 3억으로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이렇게 쫙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5천만 원 가지고 수도권에서 현실적으로 투자할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 중에서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곳들 몇 곳을 선정할 수 있었고, 또 지방이긴 하지만 항아리 상권, 공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1억 정도의 금액으로 수도권, 아파트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억 정도 끌어올리면 사실 수도권에서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5천이 어렵다는 거지. 이 5천이라는 금액이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1억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5천에 시작했는데 결론이 점점점 최소 지금 1억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죠.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걸 갖고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창업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소액으로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또 하나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액이 아니라 좀 더 투자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창업을 시작했다가 또 폐업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폐업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또 그만큼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업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돌다리도 잘 두들겨 봐야 될 거예요. 투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이제 FM대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이걸 비틀어 가지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창업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거는 필요하다. 가끔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는 건 좋은데 어떨 때는 돌이 부셔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돌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고. 너무 조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돌에 관심이 많아. 이 돌로 돈을 버는 것보다 돌 그 자체를 깊게 이해하고 싶어. 이 돌들이 어디서 왔고 이 돌을 누가 가져다 놨고 실제 이 돌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며 또 유사한 돌들이 또 어디에 있고 이거보다 더 괜찮은 돌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돌을 잘 가다듬고 있고 누가 나보다 더 이 돌을 사랑하는지 나도 이 돌을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을 다 확인해보고 싶어. 그리고 난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볍게
돈 벌 수 있는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접근하는 거하고 제가 방금 말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결과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저는 당연히 전자는 되게 조급할 것 같고요. 후자는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역량을 쌓으면서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틀어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행은 항상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무인 아이스크림 한창 유행이었죠. 뭐 파티룸, 뭐 스터디 카페, 공유 오피스 뭐 여러 가지가 뜬다 많았었는데 그런 뜨는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잘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모든 사람이 잘해내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유행을 잘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유행을 잘 타지 않거나 아니면 그걸 좀 비틀어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간임대의 유행이었죠. 대신에 폐업하는 매물도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개해주는 사이트는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분명히 앞으로 누군가도 창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모두 잘 될 수 없어요. 50% 이상은 낙오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물건을 정리해주는 역할, 물건을 양도하는 역할, 뭐 인수할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공간 임대를 하더라도 각 종목에서 특화해가지고 공간 설계만 뭐 도와주는 일을 한다거나 뾰족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업종마다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휴대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놓은 한 가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현명한 투자자, like 찰리 먼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3가지를 적어놨는데 일단 책을 많이 읽고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때는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지식을 채워나가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확실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저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보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사실 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제 시간을 투입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적 자유를 얻었는데 왜 시간의 자유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자처해서 가야 되는지, 돈 좀 더 버는 거 말고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없다면 그걸 선택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치열하게 매일 공부하고 고민 중입니다. 그게 유행을 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처음 투자자로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그때 하고 싶었던 것들과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고 나도 좀 투자를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이 초심자분들의 방향과 제가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많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아파트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저는 요즘 아파트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라서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 규제가 다 사라진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예스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적어졌어요. 팔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사이버 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경험들을 많이 했고 이미 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개 좋은 거 더 가진다 한들 그 기쁨이 거의 없거든요. 두 번째, 저는 현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의 비중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도 ING거든요. 수익률을 한 20% 가까이 맞추면 5년만 보유하면 원금이 다 회수되거든요. 아파트도 매년 1년에 10%씩 상승하는 아파트, 그걸 보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연 평균 상승률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하면서도 그 이상의 수익률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이 이제 중요한데 시세차익형 비중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형에 대한 비중들 늘려나가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자산이 다 부동산에만 있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비부동산, 대부분 금융이겠죠. 금융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또 같이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뭐 외화 RP라든지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분야를 또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잠깐 어떤 유행을 타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지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더라도 그 해당 분야에서 내가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려면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저도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치를 그냥 계속 보유해서 실상승하는 거 말고 제가 직접 좀 뭔가 가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를 직접 변경하기는 어렵죠. 흐름을 좀 타는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좋아하니까 직접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디벨롭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하나의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부를 또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거죠. 저도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차근차근 아마 아파트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지금 투자금 5천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투자금 5천만 원 모으는 거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힘들게 모은 걸로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할 게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질문을 바꿔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50억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야, 이 금액 가지고 내가 뭐 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과연 최선일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똑같이 할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말이죠.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써먹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저는 먼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없는 돈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는 않겠죠. 악착같이 모아서 5천이 7천 되고 7천이 1억 되고 그 돈을 또 잘 불리고 모아서 그게 점점 시드가 커지는 거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사기를 당해요. 돈은 있는데 역량은 없어. 누군가한테 의지하잖아요. 보통 사기를 당해요. 힘들게 모은 돈을 홀라당 날리는 거죠. 대부분 욕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가진 돈이 별로 없는 분들 있죠. 역량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떤 선택하는 줄 알아요? 사기는 잘 안 당해요. 뭐 돈이 없으니까 사기꾼이 끼어들질 않아요. 엄청 쉽게 가볍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진행을 해요. 근데 그런 투자는 대부분 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그 작은 종잣돈마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이 뭐냐면 돈의 크기랑 상관없이 내 역량이 필요하구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너무 쉬운 것만 쫓지 않으려면 결국은 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남들의 성공에 일일비하지 않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매일 그냥 제 휴대폰 쳐다봅니다. 나도 아직 그런 자세가 부족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소액 투자 5천만 원으로 뭐 할 수 있을지 딱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했던 영상이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또 송구스럽습니다. 같이 좀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려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혹시라도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무료 전자책으로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금 흐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월세 현금 흐름 만드는 법, 제가 2시간짜리 VOD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한 번쯤 보시고 무게 하나를 더 장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초보자라서 어떤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랭군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